예, 그러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예, 다음은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차. 다음은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선열과 앞서가신 헌정 회원님들에게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 바로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헌정에 올라오시고 전 국회 부의장이 지내신 김봉호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모임이 헛되지 않고 여기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저도 적은 힘이지만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온가운연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배 선생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옳고 프레시하는 그런 우리들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짐해 마지 않겠습니다. 오늘 축하를 드리면서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좋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에서 바로 오늘 원강호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축사해 주실 분이 사실 많은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자유스럽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태희 기자님. 저는 평생 외교관으로 일생을 보낸 정태희 대사입니다. 제가 외교관 생활하면서 많은 대사로부터 한국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한국의 제일 가는 보물이 한글이라고 그래서 제 자신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국의 제일 큰 보배가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한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한글 이 상주본이 햇빛이 나오면은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질문보다는 저 칭찬 축사였습니다. 고맙고요.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황종택 우리 헌정회 헌정지 주관을 맡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백교사님 환영합니다. 5년 전에 2018년도 11월 14일 프리센터 20회에서 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그 토론회를. 저는 그때 패널로 참석했었는데요. 좀 안타깝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온가운데 두 분에게. 하나는 먼저 백교사님께 드릴 말씀은 최초의 문화재 발견자라는 큰 공적을 공로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존경할 만하고요. 다만 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명예훼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명예회복 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바라시는지 첫째 질문. 두 번째는 무가지보를 좀 귀한 보물인데 선생님께서는 1,0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액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원광원께 말씀드리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절도는 무혐의로 됐거든요. 그 절취는 백교사님이. 다만 현재 그 소유가 법적으로는 지금 정부로 돼 있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현실을 인정해서 정부에서 귀속된 재산을 정부 예산으로 주는 것에 상당히 있을 건 어려움이. 그래서 혹시라도 원어님께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내셔널 트러스트 국민들이 5만원, 10만원 모아서 300원, 500원, 1,000원을 모아서 배선생님께 드리고 정부는 그것을 인정해서 배선생님 그 빚을 보게 만드는 후배정음을 이런 국민적 그런 그 참여운동 기획이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회복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주면 명예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진상 규명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건 솔리식으로.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그 국보 신청을 받으려고 했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뭘 원하시는지 한 말씀 해보세요. 그게 훨씬 아닙니까 지금? 진상 규명을 통해서 네.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렇죠. 진상 규명 딴 건 없습니다. 이 사건이 그 멀쩡한 국보 지정 신청 받으려고 신청했는 것을 보고는 이거 뭐 마치 뒷골목에 그 골동 악덕 상인들처럼 싸게 안 주니까 뒤통수 쳐가지고 사람 보내 뒤통수 치듯이 무고를 시킨 게 명백합니다. 이게 만약 아니면 내가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소유권 문제도 내가 당연히 재심을 했어야 되지만 신청을 했어야 되지만 예전에 해본 결과 사람은 지치고 죽을 애는 먹고 죽게마다 이런 게 이제 뭐 뻔한 사람 해봐야 이거 지지부진해가지고 노래 내한테 더 불리한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청문회를 얘기한 것도 국민들이 보는데 몇 번 물으면 끝나는데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황종택의 주관의 핵심 문제는 명예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 하고 다시 말하면 나한테 그 발견자와 보관자로서의 공적 보상을 해주면 이걸 내놓겠다는 이런 그 요점인데 역시
그 답은 또 속 시원하게 할 수 자리에서 할 수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많은 기간에 제가 무죄 받을 대법 확정 받기까지는 2008년도부터 받기까지는 한 번도 돈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요. 심지어는 도둑놈한테 뭘 주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대법원에 무죄 확정 받고 나니까 뭐 그래도 얼마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이 어디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진지하게 저희가 들어온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이상규 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나올 테니까 기정식 하락하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민석 국회 문광위원장이 2017년도가 그렇죠. 그때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30억 개 대통령 훈장, 문화훈장 그하고 문화재청 면책 처벌하겠다 하는 그것과 그리고 뭐 송 시장이 울산 송 시장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친구 있는지 몰라도 그한 100억 얘기가 나왔는데 세금이 42억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주시에서도 뭐 기금을 한 뭐 50억까지 보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진지하게 얘기할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장군 일동에 뭐 없었던 일이 됐죠 지금은. 그리고 그 이유는 뭐 돈 얘기를 한 것은 제가 흥정을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은 입장도 그렇고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되면 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더 달라 네, 알아들었습니다. 자, 이거 저는 들어봅시다. 수필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 글을 쓰면서 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감이 좀 더 각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연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그것에 반해서 한국에 귀화까지 해서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는 그러한 석학들이 많이 있고 서울대학교에도 그런 교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얘기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고 바보 같은 질문을 먼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온광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 질문해야 도움이 안 되겠다 싶었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문제는 아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베이키 선생님이 여기 앞에 계시지만 베이키 선생님의 경우에 제 생각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과 동감인 것이 사람은 기분으로 사는 것이고 자존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베이키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어떻게 됐건 우연히 됐건 뭐 굉장한 노력을 해서 가지게 됐건 엄청난 보화를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거나 국가에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지금도 그 곤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첫째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 중에서 국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위가 반드시 국보는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국보가 어떤 사찰에도 있고 개인 박물관에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국보를 지정은 국가가 하지만 소유는 개인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하고 있는 것 뿐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기 때문에 타협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다고 좀 조용해요. 주장을 한다고 하니 그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을 수 있다면 아까 조 누구라고 하는 분이 절도죄로 지금 베이키 선생님을 고발을 하면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베이키 선생님에 대한 절도죄가 무죄로 되면서 그 사람의 소유가 없었던 것이 돼서 절도죄가 무죄가 된 것인지
절도를 해왔다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조누구의 소유물이 맞기는 하지만 절도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 된 것인지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절도죄가 무죄로 될 때 그 조누구라고 하는 분의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됐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기증식으로 소유가 이미 국가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베이기 선생에게 어떤 보상이나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동안 문화재청의 주장이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 권리 없는 사람이 기증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 무효가 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 마지막은 만약에 개인에게 문화재에 대한 국보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에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베이기 선생이 15년이 넘게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그 점유권에 대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 보통 그 인사의 땅이나 뭐 이런 거 부동산 그런 거에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그 조항이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그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소유권이 이미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국가로서 이중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논리가 빛을 볼 수 없어서 일의 해결이 좀 수월해질 수 있는 구석이 혹시 있을지 그것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고 베이기 선생님에 대한 그 감회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겠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게 참 아니지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마음문을 여시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지금 제가 법적인 거를 여쭤본 것 중에서 답을 듣고 난 다음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베이기 선생님이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문화재청 소유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힘을 좀 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아까 원광 의원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어떤 그 해결책 그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3자가 그것을 보상을 하고 소장을 하면서 세상에 빛을 보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것을 지금 아까 앞으로 50년 뭐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 문화재가 지금 우리는 너무 궁금한 것이 과연 그 문화재가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조차도 전체에 대한 거를 사진을 찍고 뭐를 해놓으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 문화재의 내용이라도 일단 발표가 되고 그리고 원본이 만에 하나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용이라도 건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입장에서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을 듣고 그리고 베이기 선생님께 한 희민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라는 게 그동안 가지고 계신 그 공을 생각을 해도 국보가 한글에 있어서 그 해례본이 세종대왕 한글 창제의 활용점정입니다. 해례본이 없으면 한글 창제가 완벽하게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활용점정을 우리도 다 늙었어요. 죽기 전에 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국보는 제가 알기로는 꼭 국가의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장물의 경우에 매장물이라는 땅속에 묻힌
석종이나 어떤 다른 물건 속에 묻혀 있는 물건, 그것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장물의 경우에는. 거기 문화재일 경우에 민법 255조에 보면 학술, 기계, 아니 고고학적 이런 그 의미가 있는 물건은 그 취득자나 발견자의 소유를 하지 않고 그 국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건 그것은 문화재 어찌 보면 이제 훈민정 해례본이 우선 뭐 문화재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유로 되는 것 같은데 국보는 반드시 또 그렇다고 해서 국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국보적 가치가 있으면 국가가 국보를 지정하고 개인 소유권 인정합니다. 지금 국보로 지정된 것이 다 지금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간송미술관에 있는 것도 많죠. 국보로 되어 있는 것이 많죠. 지금 예를 들어서 주사 김정희의 그 세한동,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도 막 간송미술관이 있을 겁니다. 넘어왔습니까? 넘어왔나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것도 많이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조영훈 씨의 그 소유권이 이제 인정됐다고 하는데 저는 판결문을 안 봤어요. 안 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그 판결이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이게 많은 경우 이제 이것은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도 저도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더군다나 또 우리 백기 선생님 절도죄 무죄도 나셨고, 조용훈 씨의 아마 그 주장은 자기 서점에서 훔쳐갔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없을 무죄가 조용훈 씨 서점에서 훔쳐갔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받으신 거예요. 무혐의 받고 무죄 받고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민사에서는 또 조용훈 씨 민사 문제 있나요? 대법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심 청구를 안 하셨어요? 소유권 확인 소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하니까 예. 이건 독도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소송하면 하기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나라에서 이기겠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뭐 뻔한 건데 이걸 내가 보장도 없이 힘들이가 내가 소송할 여건도 뭐. 아니 제가 그래서 재심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제 민사상 재심은 또 이제 재심 청구 그 기간이 있어요. 좀 기간이 지난 것 같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까 그 정유 그 동산의 그 시효 취득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한번 좀 뭐 생각해 볼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산은 선임부과실로는 5년이면 시효 취득 인정됩니다. 선임부과실이 아니면 10년. 민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그럼 이미 소유권이 지금 베이기 선생님한테 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소송으로 주장하실 소송으로 주장하실 소유권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궁금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베이기 선생님이 법적으로는 안 가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 토론자로서 이제 이건 뭐 제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뭐 베이기 선생님도 법으로 가는 걸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명예회복, 이제 결국 명예회복인데, 이제 명예회복에 있어서 이제 자꾸 돈 문제를 이제 거론하시니, 그 돈 문제는 우리 국가나 주변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베이기 선생한테 얼마나 벌어하느냐, 이건 묻는 게 아니야, 이건. 네, 이건 베이기 선생한테 결례고, 그동안에 발견한 자라도 공모. 지금 민법 254조에 보면은, 매장물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국가가 소유를 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발견자나 그 습득자 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알아서 이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알아서 해줘야지 얼마를 바라느냐 안 되는 거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법적인 다툼들이 지쳤고 또 발견한 공로가 큰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여기 지금 보니까 후민정음이라 써 있지도 않아요. 책 표지에. 후민정음이라 써 있으면 문화재까지 바로 알았을 텐데 오성 제자고. 예, 제자본으로 돼 있답니다. 오성 제자본. 그걸 보고서 이게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배기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더군다나 그것도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보니까 그런 글자인데 그래서 책의 가치도 모르던 조용훈 씨가 자기 소개를 드렸다고 주장하고 나왔던 것도 이상하고 법원이 그걸 인정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소유권을 저는 그래서 어쨌든 발견자로서의 그 큰 공로 이건 매작물 발견자 똑같은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저는 법률가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배기 선생님께서 이건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몇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견자로서 그동안 보관자로서 또 법적인 다툼 속에서 받은 이런 피해 같은 거 다 국가가 인정하는 가운데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 명예회복 되는 겁니다. 근데 문화재청이 이렇게 소극적이라는 것은 저는 참 그 행정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행정청이라는 건 사법부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 사법은 수동적이고 과거지향적이고 또 소극적입니다. 사법의 기능의 특징은 거의 말해서 행정은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판결을 떠나서 백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문화재청이 접촉을 해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창조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서 명예회복 해주고 그렇게야만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이 이렇게 국가기관으로서 또 행정청으로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와서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아까 아나운서로 소개를 받았지만 사실 17대 18대 국회에서 문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기자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다 가셨어요? 여기 카메라는 어디 안 했어요? 연합뉴스나 연합통신 기자들이라도 누구 있습니까? 안 계시죠? 문화재청에도 물론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안 왔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기자가 있느냐고 물어봤냐면 적어도 이런 토론회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열렸다면 여기 인산인해일 겁니다. 어떻게 연합뉴스 기자가 안 옵니까 여기를? 다 안 와도 연합뉴스는 와서 끝까지 앉아 있어야죠.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제가 국어기본법이라는 것을 주도해서 통과시켰어요. 근데 나라에서 그 법만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 하고 있어요. 다음 한글날 국경일을 없애는 나라 이기에 따라합니까? 그걸 다시 재지정하는 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게 저였어요. 근데 상은 엉뚱한 사람이 또 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을 인천세종국제공항으로 바꾸자고 추진하는데 한다는 놈들이 반대해가지고 그거 못했어요. 그러면 이분 명예회복하고 거기 한글 기념관 하나 만들자고 했어요. 세종공항에다가 거기에 옆에다 배기 동상 하나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길어지는데 문화재청이라는 문화부 장관 어디가 축사나 할 줄 알지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국정원이나 어디 뭐 정보원 하나 앉아 있겠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오갔더니 기록이나 하겠습니까? 카메라 몇 대 가니까 끝이지. 우리나라 언론인들 무식합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무식합니다. 나도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선배로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문화적으로 인식을 깊이 하는 정말 각별한 대통령이라면은
배입기 들어오라고 그래. 같이 밥 먹고 대의명분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거 다 사해 주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명예회복해주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만약 돈이 부족하면 이재용이 들어오라 그래. 너 500 내놔. 만약 그것이 나중에 문제된다면 그 죄로 재판정에 한번 쓰는 것도 영예로운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하는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여기 정보원 한 놈 없다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진짜 민심을 살피는 거고 배기 불러서 밥 먹고 사나이 위신 세워주면은 툭툭 털고 이 사람은 영원히 남는 사람. 조선시대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편전 학자 이름은 다 알잖아요. 배익기라는 사람이 대의명분만 살려주고 명예만 회복시켜주면 얼마 정도 신뢰를 해주고 그것도 참 주겠다거니 안 받겠다거니 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면은 이게 세계적인 뉴스 아닙니까? 일본의 골동품 상 보고 1조 주고 사과라면 사갈 겁니다. 이거. 맞죠. 그걸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지금 그 연합뉴스가 안 왔으니까 뭐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 그 유영경 대표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영 엉터리입니다. 그럼 원광호 의원님께서 이걸 해결해야 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 조사받아 본 일 있으십니까? 배 선생님. 조사받은 분요. 그거는 지방세는 보유세도 과세해야 돼요. 이게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왜 그렇게 그리고 1억을 받은 100억을 받든 5, 60%, 7, 80% 내야 됩니다. 세금으로. 그럼 배 선생님한테 몇 프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조금 연구해가지고 배 의원님 나도 협조할 테니까 국세지방세 동원해서 조사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이거. 못 견뎌요 배 선생님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유영경 한우 세무법인입니다. 우리 뒤에 엄우성 변호사님. 저는 그저 한 시민으로서 느낀 바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시민입니다. 어디? 그냥 시민이네, 시민, 서울시민. 서울에? 네, 서울시민인데. 네. 제가 그 상주본 처음에 뉴스 탔을 때, 언론 뉴스를 통해서 저는 정보를 접했는데요. 그때 제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언론 요지가 뭐냐면, 배익기 씨가 문화재를 볼모로 1조를 요구한다. 그게 언론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언론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협상 대상자를 대화 대상자를 파렴치범으로 몰아놓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저는 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구나. 근데 배익기 선생을 무슨 그 파렴치범 문화재를 팔아서 돈을 벌려서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어떻게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절도범으로 말았는데 절도죄는 무죄로 났다 그랬죠. 최종. 그러면은 절도죄는 뭔 사람이 국가에 기증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국가 소유가 됩니까? 무죄가 됐는데. 그리고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미 아까 맨 처음 질문하신 선생님이 자존심 문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파렴치범으로 국가가 몰아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놔라고 윽박지르는데 저라도 안 해놓습니다. 어깨 칼질도 가고. 그래서 저는 맥주 선생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 대한 협박을 합니까? 파렴치범 몰고. 그게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미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 실마리가 뭔지 저는
예, 회장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상주에서 오신 분, 우리 배 선생이 상주시 낙동면 우장리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이 상주시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아주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현재 현 주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주에서 오신 분 아까 누구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시는 없어요? 나와주세요. 뒤에 상주시에 여기 자, 아까 이게 나와 인사만 간다니. 상주시 문화재 팀장입니다. 지금 예. 저 상주시 문화재 팀장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 네, 저희도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처럼 지금 예익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지금 계속 어떤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 그리고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원광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종합해서 앞으로 또 예익 선생님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년 백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앞으로도 앞에 상주에서 있는 세 분 같이 계시는데 늘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엄우성 변호사님 한마디 말씀 해주시고. 예, 저는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엄호성입니다. 이 규탄 성명서에 보면은 아마도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의미로 은닉죄 처벌이라는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기님한테 여쭙는데요. 혹시 정부 즉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은닉죄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통보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할 수 있다고 뭐 11월 20일인가 뭐 그렇게까지 안 내놓으면은 뭐 각종 소송이나 뭐 할 수 있다고 그런 정보가 왔었는데 소송은 이제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것이겠고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형사처벌하겠다는 그런 거 왔습니까? 뭐 고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 은닉죄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문화재보호법 조문을 좀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문화재보호법 60조에 보면은 국보,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는 그것을 손상, 은닉, 보관 이런 것을 할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이 지금 상주본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이 되어야만이 이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쭉 토론하는 걸 지켜봤습니다만은 이 원본 자체를 어디 문화재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이나 가지정 받은 사실이 없지요. 전혀 없지요. 아직 제대로 하기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차이가 공개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마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처럼 전제로 하고 선량한 국민을 향해서 이 소위 말해서 문화재 은닉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그런 통보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국가가 국민의 인권, 더구나 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신 대기님의 인격을 극도로 훼손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규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통쾌하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저희 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은닉죄란 국보로 지정을 받아서 그 지정된 물건을 몰래 감춰놓고 안 내놓은 게 은닉죄에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 문화재 자체가 심사위원들의 전문가들이 이건 국보 지정을 자격이 있다 없다 심의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걸 구경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은익죄 엄포만 놓고 하느냐 이 말이죠. 아주 오늘 명쾌하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게 바로 고자세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 치 앞을 우리가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도 지금 자신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도 책임 안 집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참석 인원을 제한을 뒀습니다. 우리 헌정회원이 1,300명입니다. 고지는 1,300명한테 다 했습니다. 한테는 오히려 더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주에서 오신 분 소개합니다. 예, 저는 경북 상주에서 올라온 상주 문화재 환수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용철입니다. 오늘 저희는 임부기 전 상주시의 부회장님과 김상호 상주시 공간문화대표 이렇게 세 분이 와서 평소에 우리 은광호 회장님이 하시는 이 상주 해례본 찾기에 적극 공감하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 회장님과 특히 이계진 좋은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주 시민을 대표하기 본다는 일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백기 선생님 저희 신문 사실 만나면 한 달에 7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논의를 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는 것 같이 그동안에 약 15년간 백기 선생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게 가장 성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다. 오늘 저는 문화청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나와서 문화청하고 저하고 오늘 깊은 토론을 하고 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화청이 안 나오는 바람에 깊은 토론을 못하겠습니다만 오늘 내려가면서 제가 또 배선생님 모시고 내려갑니다. 차 안에서 또 깊은 원회의 찬회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저희 국민 해례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 해례본이 원위치에 돌아와서 저희 생각으로는 상주에 소장되었으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뜻을 모아서 저희 또 이 풍수권자에 전달이 돼서 이 상주본이 어서 속히 하루빨리 햇빛을 보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오늘 모든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이상으로서 한글날 577주년 국민정은 상주본 반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